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이고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한파보다 무서운 시댁이 기다리고 있는 줄 몰랐어요. 요즘 같은 때에 누가 시집살이 하냐며 그런 말을 하고 저도 그런 입장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참 억울하지만 이제 와서는 되돌리기도 어려워요. 우선 말하자면 우리 남편은 5살 위 나이가 한 명인 누나가 있어요. 결혼은 당연히 하고 싶어 하는 상태이지만 상대는 없고 여러 면에서 저에게 자격지심을 갖고 계셨어요. 이게 제 기분 탓이 아니라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그 엄마인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께 아주 강력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은 무조건 해주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오던 약속이었죠. 엄청난 약속은 못해도 딸과 아들에 대한 살집은 반드시 제공하자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집들도 하나씩 애들 명의로 해두었지만 지금은 세입자들이 있지만 때가 되면 쫓겨날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자식들 앞날을 위해서 집을 잡아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한 잔의 물을 마신 후 본론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결혼식 날짜를 그대로 잡으셔야 한다며 말씀하시더랬어요. 저희는 사정이 있어서 이 정도로 맞추긴 했지만 엄마는 처음에는 난감해 하셨고 약 9개월 정도 늦춰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 명의로 해둔 집 세입자들이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들이 들어와야 한다며 그럴 때가 적절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동시에 엄마와 아빠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죠. 원래 저희 아빠는 공무원으로서 퇴직을 앞두고 계셨어요. 아무런 예고 없이 이야기가 나올 때만 해도 시댁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죠. 엄머인데 결혼 날짜를 언급한 것도 제 기억에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작년쯤부터 이미 올해 이 정도로 얘기가 오갔고 저희 딸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때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세입자들 이야기를 깜빡한 거예요. 시기를 착각해서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못 때리면 늦추는 것이니까 더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엄마는 계속 난감해 하시고 일정을 바꾸기 어려워한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제까지 친근하게 말해오던 태도를 확 바꾸시며 결혼식을 잡긴 하더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퇴직 때문에 시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셨지만 즉시 들어가 살 집이 있어야 한다는데 집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그 전에 나가야 해도 안 나가겠다니까요. 그래, 우리가 생각해봐야겠어요. 그 정말로 실례스러웠지만 어쨌든 확실히 맞출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분위기에 정말 당황스러웠고 아직 음식이 남아있을 때 어색해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처음에 그냥 마음에 결심한 대로 이야기하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으며 그 기회에 예단과 혼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 곁에서 모두 타자로 쳐주고 정리했죠. 뽑아주라고 해서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는 종이들을 엄마는 유쾌하지 않은 표정으로 전해주었고 아빠는 안경을 꺼내어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옆에서 지켜보니 계속해서 엄청난 내용과 긴 이야기가 펼쳐졌는데 대충 보아도 내용이 복잡해 보였고 매우 긴 이야기였어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내용을 다시 설명하거나 질문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쓰실 수 있으시면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 부인은 어머니가 아주 놀라서 어깨를 들썩이며 곧바로 포기하더니 대안이 이것이라며 웃길 정도로 괜찮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너희들은 계획 없이 이 집에 들어와 라고 말하며 잘못이 우리에게 있다며 계속 비워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화나시기 시작했고 엄마가 나서는 것도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에게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라며 직접 전화를 걸고 애들 집을 따로 얻어주는 것이 낫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해관계를 잘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들에게 축복을 보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발끈하셨고 저는 시원섭섭하게 대답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 신경이 예민해졌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한편으로는 조리 있게 대화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낫겠다 생각했고, 그래서 새 집을 얻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 위와 딸에게 맡겨야겠다고 했고, 방을 비워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되도록 임신부가 편안하도록 환경을 맞춰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훈이가 그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저희가 요란하지 않아야 하고 옥신각신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웃들이 잘 생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엄청나게 당황하셨고 본인 아들이 처가 사위가 되는 것을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얘기는 한편으론 되지 않았고 아예 시댁을 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차피 가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몸단위로 저는 누구든 속해야 하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편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물론 어머니와 아버님도 집에 들어와야 하는데 신호가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침내 우리가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말했듯이 어리성이 방방 뛰고 격렬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시댁을 둘러볼 때 엄마는 감사해야 했습니다. 이효리 곧 저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초기라서 아이가 힘들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인해 바쁜 일정을 가지게 되면서 정신없고 신우는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제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대충 하는 듯했고 어머니도 결혼식 당일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다행히도 좋은 일도 있었어요. 우리 친정아빠가 퇴직 전이라는 새로운 기금을 받으셔서 축하를 많이 받으셨어요. 꽃다발이 끝도 없이 전해져서 만족스러웠고 엄마와 아빠도 좋아하셨습니다. 예식이 당기는 것처럼 바쁘고 아버지는 명예롭게 결혼시키고 퇴직을 잘 마무리했으니 너무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잠을 설치며 입덧도 힘들지만 마음도 불편하여 컨디션이 나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부부가 집에 들어와 몇 달 안 살고 나간다며 아무것도 안 해두셨다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머니가 몇 번씩 집에 들러와서 아들 부부에게 여러 가지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애가 낳고 살 것이 아니지만 그냥 쓰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냄새가 너무 심하다며 침대를 바꾸라고 했고 그래서 급하게 바꿨습니다. 이후에 천천히 나중에 봐서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입덧을 길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고 우리를 집안일에 대해 많이 챙기라고 했습니다. 현실은 집안이 녹슨 부분이 있는데 우리에게 더 맡기려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임신으로 인해 몸이 무거워도 가사를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냉동실을 열어보면서 요리를 해먹으라고 했습니다. 먹지 않은 밥을 먹으러 왔다고 했으며 요리를 다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말하더니 제가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을 못 보셨다며 계속해서 다양한 일들을 시키시고 신우를 부르셨어요. 신우는 들어오자마자 꾸더라도 엄청 이쁘게 꾸미고 살아서 여기 살면서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나봐. 엄마 파라도 좀 바꾸고 살지요. 나이 그러니까 말이야. 이건 내 취향이지 지들 취향은 아니지. 여지껏 침대랑 안방 조명만 받고 된다 그게요? 저희는 여기 오래 안 살고 나갈 거니까요. 제가 지금 누워있기도 벅차서 몸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머니는 막 짜증스럽게 와하고 말을 쏟으시는 거예요. 그놈의 임신 핑계 몸 무겁다. 어쩌다 소리 좀 하지 마라. 애가 복을 못 받아요. 애가 지가인 것 같고 힘들게 죽겠다 소리만 하고 있는데 애가 잘 되겠어. 뒤늦게 들어온 남편이 이 상황을 보더니 한다는 게 자기 엄마한테 대신 막 사과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러지 마. 미안해. 우리가 집 잘 쓸게. 안 그래도 여기는 치우려고 했어. 그러면서 어머동사를 지가 치우지 않나 청소한답시고 요란스럽게 고대고 너무 정신 사나운 거예요. 참아. 저한테 같이 하잔 말은 못하고 보이 열심히 치대했어요. 그러니 어머니는 그 반응을 보고 더 의기양양한 거예요. 아이고 착한 우리 영훈이 애가 옛날부터 그렇게 남한테 치는 걸 싫어했어. 얘가 이렇게 착한 애다.
한 남자를 신랑으로 얻은 줄 알아? 아무래도 내가 주기적으로 계속 들락거리기 싫어지라고 얘기하며 가끔씩 오겠다고요. 그래, 왜 싫으냐, 나도 바쁜 사람이야. 한가히 여기 들락거리기 싫다. 너들이 제발 와달라고 부탁해도 오기 싫은 사람이라고. 근데 어쩌냐, 선의가 없는 것들이 여기 와서 소급 장난하면 알고 있는데 나라도 어른이니까 들여다봐야지라며 저는 이날 저녁에 폭발해서 남편이 밖에서 듣던 말든 안방으로 들어가 엄마랑 통화했어요. 당연히 어머니랑 신호는 집에 돌아간 후였고 그때 그냥 밀어붙여서 집 얻어줘야 했나 보다. 아니, 그렇게 호탕한 척 지들 집 비워줄 때 언제고 매일 같이 들락거려. 이러니 한쪽에서 집 해주면 생색을 죽도록 내난다니까. 그 꼴 보기 싫어 반판 하자니까 또 그건 싫어서 난리지. 왜 아들네 맨날 와가지고 그렇게 리를 들고 앉았대. 엄마는 제가 시댁집에 있으니 와서 챙겨주지도 못하고 그냥 답답해 하셨어요. 주소만 알려줘. 나는 거기 들어가긴 싫고 괜히 눈치 보이고 문 앞에다가 반찬거리 두고 갈 테니까 하여간 뭐 대단한 집 살고 대단한 일 해줬다고 저러냐. 제값이야 라며 엄마는 뭘 전해주지 않고 그냥 가셨고 우리 어머니 마주할까 봐 불편해서 피해 다니셨어요. 뭐가 꼴리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마주치기 짜증나서요. 그리고 하다 못해 어머니는 자꾸 선을 넘나들며 잘 놀러 되시더니 있잖아, 너 부인과는 여기로 다녀라. 여기 잘한데 집에서 분거리라더라. 저는 여기 좀 떨어진 10분 거리 번가 있는 부인까지 가려고요. 기나긴 지인이 소개해줬어요. 아, 글쎄 내가 더 잘하지? 내가 뭘 알아? 지난 부동산 아줌마가 여기 소개해준 거야? 그냥 이리로 다녀가니. 어머니, 제가 다니기 편한 곳이어야 되는데 왜 자꾸 간섭하세요? 7분이 10분이 뭔 큰 차이가 있다고. 너도 참 갑갑하다. 애가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저는 뭐 말만 했다면 고집 세고 우기는 며느리가 되어버렸고 어머니는 자꾸 일방적인 의견들 내셨어요. 결국 어머니 뜻대로 그 부인과를 다니게 되는데 몇 번이나 저를 쫓아 같이 가셨답니다. 병원 간호사들 앞에서도 변함없이 말을 함부로 하셨고요. 저기 보호자님, 이제 수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우리 며느리 애 빨리 나오려나요? 애가 등치가 커서 벌써? 만약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면 어머니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목소리를 조금 낮춰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을 뿐이에요. 질리도록 생각했고 여기에 돈을 내기도 했는데 물어봐도 되는 게 뭐가 어디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나오는 길에 어머니께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를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밖에 나갔을 때는 좀 더 존중해주세요. 아휴, 예민해서 못 들어먹겠어요. 제가 임신해서요. 남편이랑 신호 나왔을 때 너만큼 예민하게 다루지 마요. 마음을 이쁘게 먹어야 아기가 잘 나올 거예요. 어머니는 도통 말이 안 통하시고 제가 한 말에 앙심을 품으셨나 봐요. 그 다음 날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사실 어머니는 저 혼자 있을 때와 남편이 있는 시간의 태도가 정말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번에도 그랬죠?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조리원에 가려고 예약을 이미 해놓았어요. 정말 힘든 곳에서 예약을 했어요. 2주 안에 꼭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누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남편 다리가 얼마나 쉽게 생기는지 알겠어요. 우리 가정에 돈도 없고 집도 없이 거기에 있기가 쉽지 않아요. 2주에 500원씩 쓴다고 사정을 해봐도 돈이 무서워서 못 가요. 어머니, 제가 조리원에 가려고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아기를 낳고 몸을 회복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야 해요. 어머니께서는 여기에서 저를 대해서 고하는 말이 곱하기 몇 배로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저녁 시간에 남편과 함께 있을 시간을 잘 지냈으니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죠. 그 다음 날에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남편이 출근해서 집을 비우고 없을 때 그날 집 내부의 습기가 점점 더 심해졌고 난방이 잘 안 되었고 모든 환경이 안 좋았어요.
답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고 머리가 아팠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난방을 켜놓은 채로 창문을 열었어요. 집 곳곳에 창문을 열어닫으며 순환시키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께서 집 안에 들어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용건이 없는데 집에 온 건 너무 뻔한데요. 평소보다 더 성질이 나고 말이 더 신친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창문이 열려 있어서 거실이 차가운 게 보였는지요. 그리고 계속 고함을 질렀어요. 집에 돈이 썩어 나갔나? 남편은 일을 하러 나가 있는데 집에서 놀면서 난방을 튼 것 같고 창문을 다 열어놨더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 환기시키려고 문을 열었더니 내가 아기를 못 챙길 거라고. 맨날 따박따박 어른에게 대답을 해야지. 내 생활은 엉망진창인데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임신은 무슨 일이길래? 몸을 맛있게 치료해 먹어야 해. 임신이 무슨 벼슬이야? 정신을 공양해야 해. 여기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언제 그랬어요? 어머니는 무작정 모욕적인 말을 퍼부어서 저만 며느리로 보이는 것 같아요.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걸로 생각되나 봐요. 너는 한마디 질 줄을 몰랐다며. 너는 오늘 아주 선을 넘었어. 아기를 낳기 전에 정신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해. 바주치가 싸는 말을 하셨어요. 엄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갑자기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제 몸도 좋지 않아서 지금 쉴 필요가 있는데 다음에 얘기하실 때 이렇게 화를 내시면 몹시 당황스럽고 놀라요. 제가 이렇게 고통받는데도 집에서 말만 하는 것 보니 내가 여기 살고 있는 사실을 이미 잊었나 봐요. 이런 말 한 말에도 당장 나가라고 하는 모습에 정말로 놀라서 어머니의 눈과 입을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당신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셨으면 제가 지금 나가라는 말은 더욱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밖으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밖이 너무나 무서운데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니까 견딘다 해도 출산 가방을 챙겨 외출하기엔 이미 늦었어요. 제 일상을 더 파괴하려고 이렇게까지 화내시다니요. 어떻게 임신 중인 며느리에게 이렇게 매서운 말을 할 수 있나요?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마음대로 제일 싫은 공간에 머물러야 했는데 느낌에도 못 이기고 옷을 여러 벌 겹쳐 입고 추운 외부로 나갔어요. 엄마는 소파에 누우며 일부러 나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문까지 열려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혼자 밀어붙였어요. 전화한다 하셨으니 옷이라도 입어야겠다 했어요. 그때까지는 참았는데 난 단지 이 산천을 이겨내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본인 손주를 목숨으로 키우신 분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는 게 참 놀라웠어요. 그래요. 둘레 건물로 가면 몸을 녹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굉장히 뜨거워요. 왜 이런 일이 생긴지 이해가 가지도 않아요. 당신이 밖으로 나가는 저에겐 옷을 챙겨서 나가라는 대답만 주실 뿐이죠. 그때부턴 시계의 바늘이 영원처럼 돌아가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난 참아내려고 했지만 옷을 굳게 입고도 몸을 감싸면서 나가야만 했어요. 그 후 찬란한 이 여름 판에서 발걸음에도 회복해야만 했어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뭐라도 하겠다고 전화도 했지만 그에게도 제 안부를 묻는 데서 무슨 대답이 없어서 난 어이없었어요. 결국 버티기 힘들어져서 엄마가 왜 이러시는지 알기 위해 전화 걸었어요. 지금 시간 내 일상생활을 파괴당할까 봐 걱정돼요. 그렇지만 난 일단 여기 있기로 했어요. 엄마 집에 가셨더라면 당신은 장난을 쳤겠죠? 정말 당신이 여기까지 오는 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나를 봐서 지금 다시 가라고 하면 아니,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힘들어 보이니 미안해요. 진짜 다시 움직이기도 귀찮으니까 당신이 위로 오든지 해요. 아니야, 나 오늘 솔직히 좀 짜증나. 얼굴 보기도 싫고 다 귀찮고 몸도 너무 아파. 그냥 당신은 집으로 들어가. 여기 와봤자 우리 엄마가 당신을 그만 안 놔둘 테니까. 전화 끊었 제 말에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전화를 끊었고 정말 등신같이 그날 그냥 집으로 퇴근했어요. 제가 뭐라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우리 엄마한테 혼날까 봐 건마가 그런지도 몰라요.
이날 결국 저는 새벽에 신호가 왔고 저를 가운데 두고 양옆에 주무시던 친정엄마와 아빠와 함께 곧장 병원으로 옮겨갔어요. 이때 엄마 아빠는 저를 데리고 가는 중에 마기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주받은 할만 거 같으니라고 손주를 임신한 애한테 어쩜 이래? 제발 둘 다 별일 없이 잘 마무리되길. 애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게 어찌 이런담. 당신도 그만해. 그런 소리 하면 내가 얼마나 불안해 있어.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겹게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이가 나올 것 같다 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핸드폰은 엄마에게 넘겼어요. 이후로 남편은 제 연락을 새벽에 확인했고 곧장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신우한테 싹 다 알렸나 봐요. 그리고 피들 부가로 몰려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저는 정말 무사히 생각보다 크게 시간 들리지 않고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나중에 시간 계산을 해보니 남편에게 알린 지 1시간도 안 돼서 출산을 했더라고요. 친정 엄마 아빠는 제 옆에서 아이를 같이 받으셨고 엄마 아빠는 연신제 이마와 벌을 쓸어주면서 울먹이셨어요. 고생 많았다. 너무 잘했어. 너무 고생했어. 그러니 저도 너무 울컥했어요. 아기를 받아안고도 그저 그 아기를 낳은 자기 자식이 안쓰러운 우리 엄마 아빠. 부모 자식이 관계가 참 뭔지. 여러모로 뭉클하고 감정이 복잡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기도 건강하고 산모도 안전하다고 말해주니 두 분이 마고를 하시는 바람에 저는 다 보고 있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이 와중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간호사에게 제 이름을 말해가며 찾고 있었어요. 부인과 측에선 해당 상무님을 못 찾겠다고 하니 서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남편은 연락이 안 돼서 엄청 초조하고 미칠 지경이라 봐요. 장모님, 장인 어른도 전화 안 받으시고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왜 병원이 아무리 크다지만 왜 조회가 안 되는 거야? 진짜 그 어떻게 좀 해봐라.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온 지 1시간이 넘어가요? 왜 우리 며느리 못 찾는 거냐고. 그런 와중에 병원 간호사는 아무리 봐도 계속 님이 병원 내원을 안 했다고 안내를 하니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날 수밖에요. 그 새벽에 다 같이 한 차를 타고 아기를 볼 생각에 날아왔으니까요. 그쯤에 저는 아기를 알아보고 있었고 아빠 역시 제 상황을 잠시 지켜보고 계셨어요. 자연분만은 한 상태라 그런지 그 전까지는 죽을 것 같았어도 회복이 슬슬 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젊은 나이에 얘가 나와서 몸이 잘 돌아오려나 봐. 엄마는 늦게 너를 가져와서 수술하고 몇 날 며칠을 누워 있었어. 그때 옆을 봐도 자연분만한 사람들은 금세 일어나서 다니고 하더라.